오늘도 주린이 탈출을 위해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휴가 성수기인데요. 주식시장도 성수기를 방불케 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으로 활발하게 매매를 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현대차 보이고 맥스트를 사셨네요. 급등주를 공략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인식에서일까요? 개인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이제 그 요새 대형주들도 많이 사고 계신데 가장 요새 좀 안 좋은 게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도 증권사별로 제가 보고서를 다 훑어봤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쪽은 목표 주가를 막 26만 원, 5만 원까지 낮춘 데도 있고 오히려 40만 원을 유지한 곳도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다. 이런 또 그 애널리스트분도 계셔가지고 이게 서로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노베이션 말고도 대안주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도 아닌 방법이라는 이제 논리가 있고 아니다. 이노베이션 또 지금 정유나 SKI 테크놀로지 그 배터리 이제 분리막 그 지분 가치 합치면 시총이 한 20조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회사인데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2조만 남대. 2조가 배터리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분할을 한다고 해서 당장 회사가 뭐 IPO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이제 작년에 그 LG화학과 좀 비슷한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배터리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그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GM이나 포드, 또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의 빅3죠. 자동차 회사가 원래는 2030년까지 그 전기차 비중을 40% 정도로 그 예고를 했는데 이걸 이제 50%까지 판매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미 지금 포드랑 합작사를 지금 설립한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도 되게 호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지금 좀 당분간 뭐 수급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비중을 좀 늘릴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OCI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좀 잘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실적 보시고 많이들 사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또 탄소 중립 수혜주 중에 하나죠. 지금 전 세계가 탄소 감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대중화하기 쉬운 게 바로 태양광이다 보니까 태양광의 수요는 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앞으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3분기에 이런 좀 우려감이 있고 실제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가 실적 둔화 우려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이건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좀 규제가 있죠. 수입 금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인권 탄압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절반이 그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OCI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도 충분하고 또 여전히 보유한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포스코도 좀 많이 샀는데 왜냐하면 그 요새 중국이 감산한다는 이슈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분도 그걸 믿고 좀 사셨는데 중국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약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철강석 가격이나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특히 요즘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조절한 것 같아요. 감산을 해도 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완화된 그러니까 약간의 스탠스를 좀 줄이면서 감산폭을 이제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방향성은 감산이 맞아요. 무조건 감산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100 정도의 속도를 기대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70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포스코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락한 상태에서 뭐 팔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 때문에 빠졌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급 과잉은 어차피 해소되고 수요는 너무 좋습니다. 조선, 건설, 자동차가 이 철강의 3대 전방 산업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요즘에 좋은 분위기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포스코도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다 비중 확대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크릿 주주 노트도 하나씩 펼쳐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기서 찾아오셨습니다. 잊혀진 정유주 다시 관심이 필요할까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7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정유주들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중을 덜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유도 지금 분명한 거는 이제 유가가 급락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유주를 보실 때 유가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제 마진인가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다가 그걸 이제 뭐 그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뭐 경유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마진이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를 보실 때 이제 정제 마진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기가 또 둔화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마진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백신 바이러스가 보급이 확대되면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경제가 재오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국영업체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국영업체한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딱 할당을 해줘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철강처럼. 근데 그거를 그 수출업체에 대한 그 수출 쿼터가 280만 톤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결정된 건 아닌데 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작년도에 2,128만 톤을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1, 2차 합산 수출을 하게 되면 올해는 1,261만 톤으로 감소를 하게 된대요. 근데 무려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유 수출이 당연히 줄게 되면 공급 강의 이슈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유주 입장에서 경쟁사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철강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감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내수를 담당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티팟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민간 업체예요. 민간 정유업체들이 또 따로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수출보다 내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업체가 좀 약간 그 중국 정부에서 좀 약간 탈세 조사 같은 걸 좀 하고 있나 봐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수익 관세 부과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티팟의 그 설비의 한 30%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0% 감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국내 정유주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나라 정유주가 좀 이 업황이 좋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부러졌던 게 중국의 이제 대규모 증설에 의한 공급 강의 이슈가 항상 존재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중국이 이걸 알아서 좀 감산을 해주면 정제 마진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 우리나라 정유주들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보다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뉴스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일단 현대중공업지주, SK이노베이션 두 개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지주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네. 네, 현대중공업지주는 왜 이게 조선주 아니냐 이러시는데 물론 이제 조선주 갖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지주의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정유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정유도 있고 조선도 있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제 그 전력 설비나 이런 쪽도 있고 또 거기다 현대건설기계 있잖아요. 굴삭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중이 제일 큰 게 현대오일뱅크니까 정유 쪽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면 현대중공업지주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지주까지 들어봤고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염승환 이사님의 시크릿 노트도 펼쳐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정부 정책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처럼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상황에서는 정책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KB증권의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 정책이 나오지 않은 분야는 이제 백신이다. 사실 오늘 백신주가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건데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지정한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이미 올해 5월하고 7월에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남은 게 백신인데 오늘 2시 반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략 보고 그러니까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신 기업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벌 백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하나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좀 청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백신 수주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CMO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백신 기술력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일부 뭐 녹십자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한 편인데 백신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반도체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백신을 직접 이제 제조를 해서 글로벌 강국이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물론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계속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도 또 어떤 전염병이 발병할지 모르고 인류는 전염병하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신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또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고 오늘 이제 회의를 받고 아마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배터리 전략 발표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때 중소형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계속 시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백신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만 백신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백신 대형주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그 중에선 저는 좀 녹십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녹십자가 뭐 오늘 주가 흐름 좋은데 2분기 실적 안 좋아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녹십자는 또 독감 백신으로 유명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 중에 SKC랑 두산 피어스를 왜 넣어놨냐면 4분기에 친환경 정책도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게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요? 예, 정부 정책 쪽에서 뭐 수소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면 SKC는 2차 전지 관련주고 수소하면 우리 항상 떠올리는 게 두산 퓨어셀이잖아요. 예, 그래서 4분기 10월경이나 11월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조정 받을 때 담아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가도 못 가시고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 종목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녹십자 관련해서 백신 기대감 머금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나 정부 쪽에서 4차 관련해서 또 핵심 지정 사업을 선정을 한다면 그로 인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SKC, 두산 퓨얼셀까지 관심 종목 확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장과 관련해 또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2부에 이어서 전력과 함께 마감 동향 그리고 내일장을 위한 준비까지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